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래프 2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좌표 평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좌표 평면을 하기 전에 순서상, 그렇죠? 순서상과 좌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다가 점을 찍을 때 순서상을 만들어서 점을 찍었습니다. 자, 가로에 위치하는 점과 세로에 위치하는 점을 순서대로 적어서 순서상으로 좌표 평면에 점을 찍어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좌표 평면에서 순서상을 사용해서 좌표로 나타낸 것을 이어서 그거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로 어떻게 나타낼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우가 토마토 싹을 키우면서 관찰하기 시작한 후 일주일 간격으로 싹의 키를 재어 기록한 표래요. 첫 번째 주, 자, 일주가 지나지 않은 첫 번째 주는 처음부터 그 싹의 키가 2cm였다는 얘기죠. 자, 1주가 지났더니 4cm였다는 얘기고요. 2주가 지났더니 5cm. 그 다음에 3주가 지났더니 7cm. 4주가 지나니까 11cm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순서상을 시간과 싹의 키를 좌표로 하는 점을 오른쪽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어라. 자, 그러면 이 순서상을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시간은 0, 1대 몇 cm였습니까? 2cm. 자, 1주가 지났더니 4cm였죠. 그래서 그 다음에 2주가 지났더니 2,5, 3주가 지났더니 3,7, 4주가 지났더니 4,11 이런 식으로 순서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2번으로 가서 위에 1에서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점을 차례대로 선분으로 연결해 보자. 자, 일단 1에서 일단 점으로 아직 안 나타냈으니까 1에서 점을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0,2라는 얘기는 x 좌표는 0이고 y 좌표는 2라는 점입니다. 그럼 어디에요? x를 먼저 찾은 다음에 y 위로 올라가서 어디에 찍으면 돼요? 여기에다가 0,2라는 점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가 1이고 y가 4라는 얘기는 x1을 먼저 찾은 다음에 쭉 올라갑니다. 다시요. x1을 찾은 다음에 쭉 올라와서 4하고 만나는 지점에다 점을 찍습니다. 이게 바로 1,4라는 점이에요. 여기는 0,2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2,5라는 점 어디입니까? x를 먼저 찾는 거죠. x를 찾은 다음에 쭉 올라가서 5하고 만나는 점에 여기에다가 점을 찍으면 이 점이 바로 2,5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x가 3이라는 점을 먼저 찾은 다음에 쭉 올라가서 7이라는 점에 보고 그 점과 만나는 교차되는 지점에다 점을 찍으면 이 점이 바로 3,7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4,11이라는 점은 어딜까요? x를 먼저 찾는다고 그랬죠? x가 4일 때 y가 11이면 여기에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 자, 그럼 이런 점들을 찍었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 점과 점 사이를 선분으로 연결을 하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선분으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와 여기를 연결하고요. 여기와 여기를 연결하고 여기와 여기를 연결하고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우리 점 자체도 그래프라고 했는데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한 이런 선분들도 그래프입니다. 곡선도 마찬가지 그래프고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한다는 겁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자, 일단 지워보고요. 생각 열기에서 관찰하기 시작한 후 지난 시간을 x주, 관찰하기 시작한 후 지난 시간을 x는 주, 그 다음 싹의 키를 y cm라고 한다면 x와 y는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왜요? x도 1주, 2주, 3주, 4주 x 값이 수시로 변하고 y도 뭐 1cm, 2cm, 3cm, 4cm에서 수시로 변하니까 이렇게 x와 y 사이 여러 가지 값이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 자, 우리가 x라는 문자도 뭐가 변했죠. 그 다음에 y라는 것도
값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문자의 값이 수시로 막 변하는 값을, 그런 문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뭐라고 한다고요? 예.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요? 변수라고 합니다. 변소가 아니라 변수라고 합니다. 예, 변하는 수다. 그 문자 안에 있는 어떤 수가 계속 변한다. 그런 걸 우리는 변수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새로 나온 용어니까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야 되겠어요. 또 생각열개와 같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좌표평면의 점과 또는 직선, 그다음에 곡선 이런 것들로 나타내죠. 예, 잠시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선이라든가, 또는 뭐요? 곡선 이런 것 등으로 나타낸 그림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고요? 예, 그래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그래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그래프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라는 말과 그래프라는 말이 새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뭐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그냥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변수라는 거하고 그래프입니다.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내려갑니다. 자, 이제 일상에서 나타난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자. 자, 예를 들어서 비어있는 원기둥 모양의 물통에 물을 일정하게 넣는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는 원기둥과 같은 여기 원기둥에 물을 일정하게 붓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원기둥에 물이 조금씩 차오르겠죠. 자, 그래서 자, 이랬을 때 시간 x와, 자, x라고 하는 이 x축은 뭐로 잡았냐? x라는 변수는 시간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변수에는 뭐를 잡았습니까? 물의 높이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에다가 값을 대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물의 높이가 이렇게 차오릅니다. 물론 여기 지금 3개만 그렸지만 뭐 4개, 5개, 6개 뭐 그려도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의 높이가 이렇게 지납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 때는 물이 높이가 빵이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높이들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면 그게 바로 그것도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내려갑니다. 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원기둥 모양의 물통에서 물을 일정하게 빼낸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정하게 물이 빠져나오겠죠. 처음에는 꽉 차 있던 물이 서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의 높이가 서서히 줄어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x라는 변수는 시간이고 y라는 변수는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원기둥의 높이가 서서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 물의 높이는 0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래프로 다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1번 여러분들이 지표에서 약 11km 높이까지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일정하게 낮아진대요. 자,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더운 여름에도 산 정상에 가면 선을 하듯이, 자, 산에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 기온이 떨어집니다. 복사열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은 지표의 기온이 24도일 때 지표로부터 높이에 따른 기온을 나타낸 표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는 x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뭐를 대입했냐? 얘는 x입니다. x라고 하는 변수가 높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x라는 변수는 높이입니다. 그 다음에 y라는 변수는 뭐가 됩니까? 기온이죠. 자, 여기서 보면 x는 높이, y는 기온. 그래서 높이가 0m일 때는 현재 기온이 24도라고 했어요. 순서상으로 쓰면 0일 때 24도. 자, 1km일 때 18도. 자,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지상에서 2km 떨어졌을 때는 12도. 자, 3km 떨어졌을 때는 6도. 4km 떨어졌다니 0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 갈수록 이제 영하로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5개의 점을 여기 좌표평면에 나타내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럼 0일 때 24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0과 24가 만나는 요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1일 때 18은 어디예요? 여기죠. 그렇죠.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x가 2일 때 y 12가 어디냐? 그럼 요 점입니다. 요 점. 그 다음에 3일 때 6은 어디냐? x가 3일 때 6, 여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4일 때 0, x는 4고 y가 0인 지점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점으로 나타내도 물론 그래프라고 할 수 있지만 점과 점 사이를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을 해보면 더 뚜렷하게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교과서를 가지고 이렇게 실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조별로. 자, 그 다음에 자 2번은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과연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라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한번 연결해 줘 봅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도 과연 이런 상황은 어떤 그래프와 연결이 될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상황은 어떤 그래프와 연결이 될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수업 시간에 이걸 조별 토요일을 통해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와글와글 수학 활동에서는 다음에 희진이가 어느 하루 동안 학교에서 자신의 기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랍니다. 이와 같이 어제 자신의 기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자. 자, 이렇게 꼭 그래프가 수학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뭐 아까와 같이 높이 올라갈수록 무슨 기온이 떨어진다든가 하여튼 두 가지 변수의 대응 관계를 잘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많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9시에 학교에 와서 기분 좋게 학교에 왔습니다. 그런데 체육 시간에 어느 반하고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축구 시합을 했더니 졌대요. 져서 기분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쭉 다운됐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기분이 이렇게 상승하죠. 그런 다음에 11시, 12시까지는 똑같은 기분이 이렇게 형성이 되다가 점심 먹는 시간이 된다고 하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죠. 이런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기분을 나타내는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도 오른쪽에다가 충분히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학교에 와서 오늘의 자기 자신의 기분을 한번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보기 바랍니다. 자기 오늘 현재의 기분이 어떤 건가 이렇게 시간별로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보기 바라요. 자, 이상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수고했어요.